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실전 다이어트 가이드 심리아트 김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살 열심히 빼고 계신가요? 매번 여름만 되면 살 빼고 9월 넘어가면 다시 요요가 오는 이 다이어트 루틴 너무 지겹지 않나요? 우리가 시즌을 준비하는 보디빌딩 선수들도 아니고 매번 쪘다 빠졌다 하면 힘들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일반인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만 몸에 익히시면 폭식이나 약속이 많지 않는 이상 살 무조건 빠집니다. 저는 이 루틴으로 90kg에서 66kg까지 총 24kg를 감량하고 바디 프로필도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루틴으로 많은 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저도 이 루틴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육아맘, 학생분들 모두 사용하셔도 되는 루틴이니까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이어트 하면 단순하게 떠오르는 식단, 운동이 아닌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높이니까 만약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해하실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반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다만 식단은 따로 없지만 탄수화물을 평소 식사량의 절반만 드셔주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무리한 운동은 지속할 수가 없고 운동이 유지가 안 된다면 다이어트가 끝나고 요요가 올 수 있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뭘 알려준다는 건가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루틴 첫 번째입니다. 저녁 12시 안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자, 처음부터 어렵죠? 직장인, 학생, 주부, 육아맘이신 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밤 10시 이후가 휴식 시간의 시작이거든요. 퇴근하거나 육아를 마쳤거나 학업이 끝나고 자기 전에 보상을 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코칭을 진행해보면 10분 중 7분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만 지나면 다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나요? 오늘은 더 일찍 자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분명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먼저 지키겠다고 말할까요? 바로 일찍 잘수록 컨디션이 더 좋고 살도 더 잘 빠지는 것을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수면 유도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의 분비를 촉진해서 포만감을 느끼고 지방세포의 연소를 도와주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기 전에 새벽 2시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수면만 잘 취해도 포만감도 더 잘 느낄 수 있고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 더 잘 일어난다니까 한 달 동안 밤 12시 수면, 아침 7시 기상 꼭 지켜주세요. 루틴 두 번째입니다. 기상하신 후에 1분가량 햇빛을 쬐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라는 게 정말 많죠. 그런데 기상 직후에 1분간 햇빛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침에 햇빛을 봐야 밤에 잠이 더 잘 오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네고로 히데유키 교수에 따르면 우리 신체에는 식이유전자라는 게 존재하고 식이유전자에 따라 작동이 되는데 이 식이유전자는 빛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며 아침에 빛을 봄으로써 식이유전자는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고 정확히 15시간이 지난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시켜 잠에 들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멜라토닌? 이거 어디서 좀 들었던 이름 아닌가요? 처음에 수면 유도 호르몬이자 지방 연소를 돕는다고 했었던 호르몬이죠. 이렇게 아침에 1분 동안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이 해소되고 지방을 더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침에 꼭 1분간 빛을 봐주세요. 루틴 세 번째입니다. 기상 후에 30분 이내에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한다. 업무 그리고 학업이 바빠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습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살을 더 찌게 만듭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그룹의 2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음식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로 갈수록 더 많은 열량을 비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되면 포만감이 적당하게 유지되어서 저녁 시간대로 갈수록 폭식, 야식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게 되어서 과체중과 비만이 될 가능성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루틴은 지금 잠을 자는 동안에 긴 시간의 공복 상태로 인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주게 되면 당 지수가 낮아지게 돼서 당뇨병 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여러분들 체중만큼만 드셔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60kg 하시면 단백질을 60g을 챙겨 드시면 되는 겁니다. 루틴 네 번째입니다. 4-5시간 텀으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루틴대로 식사를 하셨으면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배가 고프실 텐데, 그때 점심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식사의 종류는 외식, 집밥, 배달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아닌 단백질, 채소, 지방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후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서 당뇨의 위험도 줄어들고 포만감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루틴 5번째입니다. 간식은 견과류로 드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학업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점심 먹고 3시간 안으로 배가 고프실 수 있는데요. 이때 달달한 음식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달달한 간식보다 지방질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해 주시면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단 음식을 간식으로 먹으면 기분이 좋고 순간적인 포만감은 더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단 음식은 더 심한 허기를 느끼게 만들어 더 많은 간식을 먹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의 오르내림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견과류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6번째 루틴입니다. 저녁은 취침 전 3-4시간 전에 적게 드시는 겁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게다가 너무 늦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잠 자는 동안에도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섭취한 에너지들은 소비하기 위해서 많은 열을 내게 되고, 소화기관들은 또 소화시키느라고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이 망가지면 다음날 식욕이 억제되지 않고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녁을 최대한 간단하게 취침 전 3-4시간 전에 완료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너무 늦은 시간에 일이 끝났거나 학업이 끝났다고 하시면 일부러 저녁을 챙겨 드시려고 하지 말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루틴 7번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30분간 산책을 해주시는 겁니다. 운동이 취미가 아니시라면 다이어트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게 무리해서 운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이어트나 빠른 감량을 목적으로 무리한 운동을 하는데요. 이건 결국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끝나면 먹는 양은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 운동량만큼 안에서 줄어드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면 가장 베스트고, 만약 없으시다면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하루 30분 걷기만 하셔도 다이어트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루틴 8번째입니다. 휴대폰은 취침 30분 전에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수면은 건강과 다이어트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2번째 루틴에서 아침 1분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햇빛을 1분간 보는 거였죠. 이 햇빛을 보는 이유는 빛을 봄으로써 우리 몸이 아침이다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 전에 휴대폰 빛을 보게 되면 햇빛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몸은 깨어있는 상태고 정신은 자게 되고, 그래서 자고 나서도 별로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한 달간은 휴대폰은 좀 멀리, 자기 전에라도 좀 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달간 지키면 10kg를 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하루 루틴을 알아봤는데요. 이 10kg가 빠지는 감량 수치는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분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현재 지금 체중이 여러분들의 키 마이너스 100 범위에 있다고 하시면 약간 더디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이 적게 빠지던 체중이 더 많이 빠지던 상관없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방법을 알았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길을 걸으셨으니 이제 성공만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칠 만에 몇 킬로를 뺀다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체중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서 건강하게 변하는 내 모습을 마주하고 칭찬해주세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어트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식단, 운동, 생활습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항상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